아직도 가슴이 떨리고 진정이 안 되네요. 시댁과 남편놈 얘기는 자세히 쓰자면 밤을 새워도 모자라죠. 참고로 결혼 전엔 몰랐습니다. 알고도 결혼했으면 전 미친 사람입니다. 그동안 참고 참다가 오늘 터져버렸네요. 다른 사건은 다 건너뛰고 오늘 일만 말하겠습니다. 전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목요일 하루 쉽니다. 그리고 남편은 2달째 백수 상태이죠. 사장한테 대들고 그냥 안 나가버렸네요. 제가 수입이 많은 편인데 아무래도 그거 믿고 때려치운 듯 합니다. 그렇다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온종일 게임을 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어요.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기겁을 했는데 남편놈이 어차피 맨날 집에 나 혼자 있어서 알려줬어. 와서 밥 좀 해주라고 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아무렇지 않게 저를 보며 집에 있었네. 며느리 있으니 얻어 먹어야겠다. 배고프다. 밥 차려라 라고 하더군요. 일단 밥을 차려서 같이 먹는데 오늘 뭐 할 거냐 해서 오늘은 좀 쉬고 운동 다녀올 생각이라고 했더니 게으르다며 살림이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를 시작하시더군요. 자기 아들 배달 음식 먹는 거 마음에 안 든다며 반찬을 해놓으라고 하대요. 기가 막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지난 일주일 내내 하루에 길어야 6시간 잤어요. 일 안 하는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안 한다고 해서 강요한 적 없고요. 제가 퇴근하고 청소, 빨래, 밥, 설거지 다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제 살림에 간섭, 강요하지 마세요. 저 일하고 와서 집안일 하기에도 벅차니까요. 그리고 연락 없이 오지 마시고요. 죄송하지만 비밀번호도 바꿀게요. 평소엔 저도 그냥 네 하고 마는데 오늘은 화가 솟구치더라고요. 그때 숟가락이 날라오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순간 화도 안 났습니다. 남자가 뜻하는 바가 있어 이러시는데 돈 번다고 유세가 어쩌고저쩌고. 거기다 남편은 기름까지 붓더군요. 내가 너 혼날 줄 알았다. 머리에서 뭔가 뚝 끊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돈으로 산 내 집에서 내가 고생한 돈으로 내 편 안 드는 이놈 먹여 살리고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던지는 이 상황. 지금 그만 안 두면 평생이겠구나 하는 생각에 당장이라도 액션을 취해야겠다 싶더군요. 일어나서 바꿔 반찬을 싱크대에 쏟아 부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처음에 멍하니 쳐다보다가 뭐하는 버리장머리냐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요. 저도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더는 못하겠으니까 이혼하자. 너희 엄마 데리고 내 집에서 꺼져 라고. 시어머니가 나한테 오더니 내 뺨을 날리더군요. 저 체대 나온 여자입니다. 운동하는 것도 배우는 것도 무척 좋아해서 태권도, 유도, 킥복싱, 검도, 주짓수, 시스테마까지 어릴 때부터 웬만한 운동은 거의 배웠죠. 지금은 취미로 복싱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앉아서 눈만 껌뻑이는 남편놈한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 너희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냐? 하길래 남편한테 얼른 일어나. 너희 엄마 때릴 순 없잖아 했더니 남편놈이 보자 하니 까라며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그때 정말 신나게 남편을 두들겨 팼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요.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고 남편 억소리도 못 내고 맞았네요. 실컷 때리고 나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남편놈한테 쪽팔리면 얼른 너희 엄마 데리고 꺼져.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사인이나 해 라고 했더니 눈에 눈물이 고여서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이야? 라고 물어보더군요. 야, 내가 빈말하는 거 봤어? 나 많이 참고 많이 봐줬어. 고소할 거면 해. 그동안 네 엄마 등에 업고 기세 등등했으니 나도 친정 등에 업고 모든 인맥 재력을 총동원할게. 그래서 이 이혼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너도 한번 해봐. 남편이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급지지리에 약해진 모습을 보이더니 그때까지도 어떻게 저 무서운 것 등등 중얼거리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아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늘 다같이 퇴근 후에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하곤 다리만 떨고 있네요. 속 시원하면서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무슨 얘기라도 좀 주세요. 후기. 막상 일은 저질렀는데 만감이 교차해서 이곳까지 글을 썼습니다. 많은 응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친정 부모님 모셔놓고 그동안 힘들었던 이야기와 남편에게 머리채 잡힌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부모님이 속상하셨을까 생각하면 가슴에서 피가 나는 기분이네요. 다행히도 이 사건의 결론은 이혼밖에 없다는 것을 부모님께서 이해해 주셨고 그 자리에 당장 남편 꿇어 앉히라고 하는 거 겨우 말렸습니다. 제 운동 실력은 아빠 유전이거든요. 전직 유도 선수이시기도 하고요. 마음 같아서는 아빠한테 흠씬 맞게 해주고 싶지만 사건이 일어날까봐 참았어요. 그리고 징징대는 거 싫어서 그 뒤부터는 남편 얼굴을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네요. 짐 다 싸서 문 앞에 두고 저 회사 간 시간에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 가서 진단서도 떼고 두 사람이 폭행했다는 증거를 남겨뒀어요. 진짜 고소할 생각은 없었지만 저를 폭행죄로 고소할 때를 대비해서요.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오고 미안하다 눈물로 호소하고 시어머니는 문자로 저에게 온갖 욕을 다 하며 네가 내 아들 인생을 망쳤다고 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돌변해서 마음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정이 떨어지니 저런 눈물에도 더 이상 마음이 돌아서질 않네요. 어차피 집도 제 명의에 모든 게 다 제 공이라 재산 분할할 것도 없고 얼른 서류가 정리돼서 남남이 되고 싶네요. 저 이혼 잘할게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댓글: 시어머니한테 뺨 맞고 남편한테 머리채까지 잡혔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초조하고 불안해질 게 뭐가 있습니까? 쓰니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남자친구는 엄마랑 친해요. 저도 엄마랑 친하죠. 남자친구와 저는 곧 30살을 바라보고 있고 제가 1살 더 어립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예전부터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아파트가 좋겠지? 응, 좋지. 나는 근데 우리 2명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 엄마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 이혼하셨습니다.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응? 독립해야지. 어떻게 해 그럼. 그러면 우리 엄마 혼자 살잖아. 우리 엄마도 혼자 사는데? 3년만 살다가 분가하면 되겠다, 그치? 우리 엄마는? 똑같이 받아쳐줬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화제를 돌리더군요. 그리고 남자친구랑 지지난번 주에 여름 휴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여름 휴가 어디 갈까? 나는 가평 쪽이나 부산 쪽? 응, 우리가 근데 여름 휴가가 6일이잖아. 이 일은 우리 엄마랑 같이 놀면 안 될까? 왜? 우리 엄마 혼자 있잖아.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도 혼잔데? 아, 자기야. 아니 왜 여보 엄마만 챙기려고 해. 그럼 나도 우리 엄마 데려갈래. 마마걸이야? 아니 그럼 자기는 마마보이야? 아니 우리 엄마 혼자 있어서 계속 나보고 심심하다고 하니 그렇지. 우리 엄마도 혼잔데? 결국 그냥 둘이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대망의 이번 월요일이 되었어요. 우리 회사 4, 5, 6일은 쉽니다. 남자친구는 5일부터 쉬고요. 남자친구와 전 다른 동네인데 같은 지역입니다. 남자친구가 월요일 저녁에 전화로 어버이날에 자기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아니 내가 왜? 자기야, 어버이날에 뭐 할 거야? 응? 엄마랑 놀아야지. 자기 만나거나. 아, 우리 엄마가 자기 오는 줄 알고 있는데 오면 안 돼? 여기서 슬슬 화가 나더라고요. 왜 자꾸 자기 엄마 얘기를 꺼내는지. 우리 둘이 사귀는 거지 왜 자꾸 어머니가 껴. 나랑 사귀는 거야, 어머니랑 사귀는 거야. 아니 왜 여기서 그 얘기가 나와. 우리 엄마는 너 딸로 생각하는데. 우리 엄마도 자기 아들로 생각해. 진짜 어쩜 한 번을 안 져주냐. 진짜 서운하다. 왜 내 말에 한 번도 안 져줘? 여기서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입장은 자기 엄마도 데리고 가고 싶은 거고 저도 엄마 데려가고 싶었죠. 근데 남자친구가 둘 다 안 되고 남자친구 엄마만 된다네요. 네가 너무하지. 왜 자꾸 자기 엄마만 불러? 왜 우리 엄마는 안 불러? 진짜 너무하다 너. 그러면 똑같이 공평하게 8일날 자기네 엄마, 우리 엄마 불러서 밥 먹자. 싫어. 어색해. 그러면 둘 다 부르지 말자. 싫어. 나도 싫어. 왜 자꾸 너네 엄마만 불러. 나도 너희 엄마 어색해. 결혼하면 자주 볼 건데 왜 어색해? 자기도 결혼하면 우리 엄마 자주 볼 건데 왜 어색해? 여기서 남자친구가 지 분에 못 이겨서 끊어버리더군요. 카톡도 안 보내고요. 어제까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희 그냥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자기 엄마만 생각하는 남자친구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후기. 결론은 헤어졌습니다. 제가 나쁜 여자가 되었네요. 결국은
솔직히 잡고 싶은 맘 가득하지만 나 스스로 헬게이트 들어가기 싫어 나쁜 애 자처했습니다. 금요일 퇴근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할 말이 콱콱 막히더라고요. 왜 연락 안 했어? 네가 연락 안 했잖아. 됐다 그건 그렇다 치고 너 이렇게 나올 거야? 뭐가?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내가 작년 엄마랑 약속한 게 있단 말이야. 그놈의 엄마 소리에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한숨만 푹푹 나오더라고요. 무슨 약속? 작년에 약속했는데 엄마랑? 뭔데 그게? 너랑 나랑 엄마 셋이서 온천 여행 가기로 가자 했는데 내가 약속을 미뤘단 말이야. 근데 그게 왜? 온천 못 갔으니까 이번 여름 휴가 같이 가자는 거지. 그래 같이 가. 대신에 우리 엄마도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 우리 엄마 불편해 할 텐데. 난 불편하다는 생각 안 해? 왜 자기만 생각을 해? 카페에서 저러는데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아니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그래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너네 어머니 데리고 오냐고. 약속을 했잖아. 그리고 결혼해서 넷이서 가면 되지. 그래 넷이서 가자. 그럼 나 여름 휴가 때 안 갈래. 연애 2년 했는데 진짜 헛수고더라고요. 너 결혼해서도 그런 식으로 할 거냐? 너랑 결혼할 마음이 없어졌어. 자꾸 지 엄마만 찾는 이기적인 새끼 때문에 눈물만 나더라고요. 나는 안중에 안 보이는지. 또 왜 그러는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기서 저는 터졌고 그냥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헤어지자 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카페에서 짐 챙기고 나가려는데 잡더라고요. 알았다. 미안하다. 4명이서 같이 가던지 우리 둘만 가자. 그것 때문에 결혼도 하지 말고 헤어지자는 게 말이 되냐?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말에 뿌리치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는 왜 또 집에서 우느냐고 하길래 울면서 말했더니 아무 말 없이 그냥 토닥여줬네요. 남자친구한테 장문으로 톡이 왔어요. 토요일 저녁에 네 생각이 그렇다면 미안하다. 나는 너랑 헤어질 생각도 없을 뿐더러 아직도 좋아한다. 헤어지지 말자. 내 생각이 짧았다. 둘 다 외로우실 뿐인데 나도 우리 엄마만 챙기는 거 미안하다. 우리 엄마는 나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내가 엄마한테 애착이 강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너네 어머니는 아직 젊으셔서 재혼할 기회 많으시잖아. 이런 말뿐인데 결국은 다시 사귀자는 말이더라고요. 그냥 읽고 씹었습니다. 전화도 오길래 그냥 지금 무시 중인데 그냥 눈물만 나오네요. 2년간의 만남이 이런 건지 정말 허무하네요. 하지만 저런 마인드의 사람과 결혼하는 건 너무 미래가 보여서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잘 판단한 거 맞을까요? 댓글. 진짜로 헤어지는 게 답인데요. 결혼하면 더 심하게 우리 엄마를 찾을 듯. 자기 엄마가 누가 들어도 불쌍하게 살았으면 여자들은 독신으로 엄마 모시거나 하던데 남자들은 결혼을 빨리 해서 대리도 시키려고 안 달래더라고요. 결혼 못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왜 결론이 저 따위가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내 구조에 문제가 있나? 댓글이. 남자친구 입양하세요? 뭘 어릴 때부터 키워. 뱃속에서부터 키웠지. 남자친구 말은 자기 엄마는 재혼 안 하고 모시고 살 거고 너희 엄마는 재혼해서 그 집으로 꺼지라는 소리네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임신 19주차 임산부입니다. 친구라기도 하기 싫은 인간 하나가 어제 새벽 1시가 다 돼서 카톡이 왔네요. 20초가량 동영상 파일과 태교 영상이라며 보냈는데 잠결에 카톡만 확인하고 보진 않고 잤습니다. 좀 아까 영상 봤느냐 하길래 새벽에 확인해서 못 봤다고 하니 저 태교하라고 힘들게 영상 만들었다고 보라길래 귀여운 아기들 사진을 1, 2초가량 편집해 놓은 거였고 보고 있으니 흐뭇해서 엄마 미소 지으며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 영상이 팍 뜨는 겁니다. 진짜 놀라서 휴대전화기 집어던지고 안방에서 거실까지 1초 만에 뛰어나간 듯해요. 휴대전화기 집으로 가지도 못하겠고 순간 너무 화가 나고 욕이 막 튀어나왔습니다. 욕으로 랩하듯이 진정하고 전화해서 뭐하는 짓이냐고 하니 우리 사위 될 사람 강하게 키우려고 하며 장난친 거랍니다. 친구가 딸이 둘인데 뱃속의 아기가 아들인 건 알고부터 사위라고 합니다. 정말 짜증나고 화나서 너도 엄마라는 사람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싸붙였더니 장난 한번 친 거 가지고 이렇게 화낼 줄 몰랐다네요. 그러지 마라 혼자 있다 하고 좋게 말하고 전화도 끊었습니다. 이게 장난처럼 보입니까? 심장이 아직도 뛰는데 정신병 걸린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습니다. 전화 끊고도 분하고 소름이 끼쳐서 씩씩대는데 카톡으로 또 귀신 사진 한 장 보내고 기분 풀어 장난이야 하는데 이성의 끈을 놓고 쌍욕을 했습니다. 몇 줄 읽더니 확인도 안 하고 차단한 것인지
확인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걔도 판 보는 애니 보라고 글을 씁니다. 임신 중이고 진짜 욕하고 싶지 않고 참으려고 하는데 너무 괘씸하고 정신병자 같네요. 이 글 읽을 수도 있겠는데 정신 나간 X야. 연락하지도 말고 사위는 누가 사위냐. 한 번 더 연락하면 손모가지 부숴버린다. 추가. 어제 남편 퇴근하고 와서 글을 보여줬더니 제 귀 막고 듣지도 보지도 못할 욕을 하더니 그 집 가자고 했는데 걔 볼까봐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다 못쓰겠습니다. 희열을 느낄까봐 걔 시댁살이 하고 있고 딸 둘은 언제나 싶어 찾아가진 않았습니다. 제 상황을 다 알리는 꼴이 드니 뭐라 글도 못쓰겠네요. 남편 반차 내고 온다고 합니다. 병원 가보려고요. 임신 중이 아니어도 이런 장난치는 사람들 많은가 본데 참 세상에 인간 말종들 많네요. 후기. 어제 병원 다녀온 뒤 그 사람 사는 집에 갔습니다. 초음파상 아기는 큰 문제 없다고 합니다. 심장 박동도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아기도 걱정 말라는 듯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크게 놀란 건 산모나 태아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으니 조심하라는 얘기를 듣고 끝났고 친구, 이제 친구가 아니니 땡땡이라고 쓸게요. 땡땡이 집에 가니 큰애는 어린이집에 갔고 작은애와 시어머님이 계시더군요. 땡땡이 시어머님은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사이로 서로 얼굴이 익은 상태입니다. 연락 없이 웬일로 왔느냐고 반겨주시는데 임신한 상태이기도 하고 어른 계시는데 깽빵 치는 건 아니라고 봐. 땡땡이랑 할 얘기가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여 만나게 됐습니다. 보자마자 사과를 바란 것도 아니지만 적잖이 놀라 나가서 얘기하자더군요. 제가 쓴 글도 봤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이 짧아 장난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놀라고 화날 줄 몰랐다고 하네요. 딸만 둘이라 아들이라고 유산시키려는 끔찍한 생각은 꿈에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생각 짧은 장난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땡땡이 남편과도 술자리도 가지며 나름 친하게 지냈던 사이인데 남편은 당신이 이런 짓 한 걸 아느냐고 그저 장난이었으면 당신 남편도 이해해줄 테니 얘기해보자고 하니 그때야 미안하다고 우네요. 생각만 같으면 진짜 고소하고 보상이라도 받고 싶습니다만 제 아이와 제 소중한 시간을 위해 한번 눈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카톡 받고 재수 없어서 지웠습니다. 휴대전화기에 남아있다는 자체가 소름이 끼쳤으니까요. 그리고 딸만 가진 친구에게 아들 부심. 안타깝지만 제 시집도 그렇고 친정도 그렇고 딸이 귀한 집이라 데려 딸을 원하셨어요. 제 다 아들이거든요. 저희 부부 역시 딸 아들 이렇게 낳고 싶다 우스갯소리도 했고요. 사위 강하게 키우라고 보낸 영상이라고 웃던 목소리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설명상 나온 얘기였는데 제 글이 부족했나봐요. 다른 거 몰라도 카톡으로 영상이 남아있다는 것도 아니고 본 글은 지우지 않고 땡땡이와 제가 아는 지인에게 모두 링크해주려고 합니다. 서로 없는 사람 치자하고 얘기 끝내고 집에 오니 힘이 다 빠지고 공허함만 남네요. 허탈하고 헛웃음이 나옵니다. 아직 먼 얘기 같지만 태어날 아이 건강히 출산할게요. 댓글입니다. 진짜 싫습니다. 임산부 놀라서 애 잘못되길 바라고 저런 건 아닌가? 자기 아들 못 낳았는데 친구가 아들 가졌다니 약 올라서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간 사람이네요. 뱃속 아이 목숨과 장난을 맞바꾸네. 주위 친구들한테도 사실대로 이야기하시고 글쓴이처럼 당하는 사람 없도록 조치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댓글이 친구분들도 보신다니 로그인까지 해서 글을 씁니다. 진짜 제정신 박힌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 관계 정리 싹 해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이코패스뿐 아니고 정말 신보 못된 고약한 사람이네요. 친구분들도 임신해서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사연. 결혼 5년차 아이 없이 살기로 한 남자입니다. 맞벌이 집안일 99.9% 제가 하는데 뭐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외박한 적 없고 술도 1, 2주에 한 번 정도 마시고 12시 안에 들어옵니다. 바람 피울 마음도 체력도 없습니다. 카톡에 친구라고는 아내 한 명이고 나머진 다 숨김이나 차단해 놓았죠. 한 달에 한 번은 꼭 꽃을 사서 퇴근을 했고 매일 사랑한데 예쁘다 안겨주었죠. 아내는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 못하고 집순이의 SNS 쇼핑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둘 다 애는 싫어하고 밥 먹는데도 SNS 삼매경이죠. 신혼 때는 아내가 직장 동료와 친구들을 만나서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게 싫어 전화하고 카톡을 하다가 마누라가 집착하지 말래서 점점 안 하다 보니 지금은 미리 얘기만 하면 퇴근할 때 아니면 전화를 안 합니다. 제가 지긋지긋하다고 자기한테 집착하지 말고
친구들 좀 사귀어서 밖에 나가서 놀라고 그렇게 떠밀었던 건 아내입니다. 제가 오히려 외향적이고 사람을 좋아합니다. 풋살, 게임, 보드, 야구, 골프, 자동차 동호회 다 접은 건 아내 때문이죠. 오로지 아내만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친구들 만나서 실컷 놀다가 새벽에 오거나 놀러 갑니다. 저도 심심해서 자격증이나 하나 더 딸 겸 회사를 퇴근 후 2시간짜리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가 저보다 5살 많은 노총각인데 저랑 너무나 잘 맞더군요. 저랑 같은 스포츠를 좋아하고 말이 잘 통합니다. 둘이 골프도 치고 스쿼시 치러 다니고 스킨 스쿠버도 하다 말았다길래 제가 알려주기도 하고, 차도 예전에 제가 끌던 차종이라 덤터기 있을까봐 수리하는데 같이 가주고, 둘이 술은 마시지 않고 그냥 밥 먹고 운동하고 당구, 볼링, 커피 마시고 얘기하다가 집에 옵니다. 나이 차이는 있지만 편한 동네 형 같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전 여전히 칼퇴근해서 아내 밥을 차려주고 해줄 거 다 해줍니다. 아내가 너무 자주 만난다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래서 그러고 있고요. 5년 동안 나한테 관심도 안 갖더니 전화도 자주 하고 애교도 부리고 확실히 신경을 쓰더군요. 그 형은 아내한테 잘하라고 자기만 보다가 관심이 분산되니 서운할 거라고 피자 보내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아내 갖다 주라고 포장해서 따로 챙겨주더군요. 말하는데도 교양 있고 어른스럽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만나지 말라고 떼만 쓰고 소리만 지릅니다. 너는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친구 사귀면 안 되냐니까 안 된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네요. 어제는 미리 만난다고 얘기를 했고 만나서 저녁을 먹고 당구 한 게임 치고 얘기 좀 하는데 전화를 10통 넘게 하더군요. 아내가 아귀찜을 좋아해서 포장해서 갔는데 아귀찜 집어던지고 제 턱을 살짝 갈기고 가슴을 다 꼬집어놓고 팔을 쥐어 뜯더군요. 원래 좀 폭력적이거든요. 그러고는 울고불고 게이라고 소리 지르고 이혼할 거라고 친정에 가버렸습니다. 제가 그 형님을 만난 지 한 달 새 집을 3번이나 나갔네요. 옆집 아저씨한테 시끄럽다고 한 소리까지 먹었네요. 신혼 때도 싸우면 밥 먹듯이 친정 가는 사람이라 이번에 제가 얄미워서 안 데려왔습니다. 무시하니까 알아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는 어제 펑펑 울면서 짐 다 싸서 다시 갔습니다. 본인은 되고 저는 안 된다고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3번째 이러니까 내가 왜 저런 초등학생이랑 무슨 덕을 보려고 같이 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혼까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무슨 잘못을 했죠? 후기. 아내와 결판을 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장모님께 연락이 오셔서 따로 만났습니다. 저보고 너무한 거 아니냐, 정체성까지 운운하며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 글에 적었던 것처럼 소상히 말씀드리며 지금 제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가정에 충실하고 있고 다만 취미활동을 좀 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의심하고 말도 안 되는 게 이 운운까지 하니 도저히 못 버티겠다 말씀드렸죠. 서로 지지해주고 힘이 되기 위해 결혼을 했는데 종노릇하는 기분이다 했더니 많이 놀라시더군요. 제가 그동안 봐온 장모님은 이해심이 많고 현명하신 분이라 곧바로 저에게 사과하셨고 본인이 잘못 가르친 탓이니 잘 가르쳐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러면 제가 이혼을 한다 한들 말리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아내가 장모님과 대화를 충분히 하였는지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울고불고 매달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부로 막말하고 폭력 쓰지 말 것, 내로남불 태도 취하지 말고 서로의 취향과 취미를 존중할 것, 함께 집안일을 하며 이해하고 배려할 것, 유치할 수도 있지만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아내가 완전 걔가 천선한 사람처럼 달라졌습니다. 매일같이 과일 갈아서 챙겨주고 청소도 하네요. 그 사이 생일이었는데 생일상도 차려주려고 노력하고 한 번씩 그 강사분과 집에서 술 마시라며 술상도 차려줬습니다. 정말 이혼을 생각하려고 했는데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아내를 보니 고맙고 이뻐 보여서 저도 잘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어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이해하면서 잘 살아볼게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댓글. 진짜 아내분 병원 가야 할 듯요. 이성도 아니고 동성이고 남편분이 잘 챙기시는 것 같은데 아내분은 이상한 상상이나 해대고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데 혹시 아내분이 그러는 건 아닌가요? 남편분 불쌍합니다. 왜 그러고 사나요? 댓글이. 좋은 결말로 가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연이 기억에 남았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